네, 안녕하십니까. 베스트 애널리스트 주간 시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제 담당하는 김두원이고요. 먼저 매크로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6월 FOMC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흔히 6월 FOMC 그랬으면 그전까지 금리 인상에 관해서 포커스를 맞췄었다면 이제부터는 대차지표 축소로 좀 더 시선이 이동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쉬는 사이에 미국 경제 지표 중에서 의미 있는 경제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미국의 1Q GDP 상향 조정됐었는데요. 0.7%에서 1.2%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물론 1년 내 최저 수준이긴 하지만요.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은 점차 상향 조정되고 있다. 즉 미국 경기에 대해서 기대감이 갖춰지고 있다는 측면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주 6월 1일 날 발표 예정인 미 연준의 베이지북과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이지북 그러면 과연 미국 연준이 미국 경기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지 저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이벤트, 즉 관련된 이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5월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 예정입니다. ISM 제조업 지수 그러면 미국 경제 지표 중에서 가장 빨리 월간 기준으로 발표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최근 이 지수가 다소 좀 조정 국면을 보임으로써 우리 국내 수출 여태까지는 좋았는데 상승 회복이 다소 좀 경감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점을 주시할 수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는 5월 고용 지표 180만 건 내외에서 수렴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6월 FOMC를 앞두고서는 미국의 인플레와 연결될 수 있는 시간당 임금 추이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매크로 측면에서는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월말과 월초를 지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시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원화 강세 기조가 깊은데요. 앞으로도 당분간은 원화 강세 기조가 유효할 것 같고요. 우리가 자금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의 유입을 지속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월말 수출업체 내고 물량 시기적으로 6월 FOMC 기대와 결부되면서 외환시장은 변동성 확대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금융투자가 하반기 달러 환율의 흐름을 V자 흐름으로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원화 강세 흐조가 연말까지는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연말, 즉 12월 FOMC를 전후로 미 연준이 대차지표 축소에 대해서 좀 더 가시화된다면 미국 달러와는 강세, 달러 환율은 상승, 즉 원화 약세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는 이번 주 주요 이벤트, 변동성 확대 국면을 야기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로는 브라질 테메르 대통령의 연설이 있습니다. 최근 브라질 관련돼서 주가라든지 아니면 경제라든지 사실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 브라질 테메르 대통령이 연설이 5월 30일 날 예정돼 있습니다. 과연 이 연설이 어떤 부분에서 중요하냐, 즉 스캔들 비리와 같이 결부되고 있는 페트로브라스 CEO와 동반 연설을 한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두 스캔들의 주역이 연설한다는 부분이 외환시장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이고요. 끝으로 중국 리커찬 총리와 유로존 정상회담, 즉 중국과 EU 간의 무역 활성화와 기후변화 관련돼서 논의가 주 후반에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매크로 측면에서는 좀 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시황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주식전략 담당 김용구입니다. 이번 주 주식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증시의 역사적 신고가 랠리 지속되고 있는데 이번 주 역시도 그런 어떤 순항 계속해서 이어가지 않겠는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수로 본다라면은 한 2370선 트라이하는 어떤 시도들이 이어지지 않겠는가라고 좀 보고 있는데 주목할 점은 그간 시장 끌고 왔었던 이제 외국인 수급에 국내 기관권 수급이 가세하면서 수급 선순환 구도가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점이 좀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느냐. 거기다가 중장기적인 이 펀더멘탈 환경에 대한 개선 기대감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점 역시도 좀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근데 다만 최근 수급 주도하고 있는 어떤 수급 주체가 이 금융투자, 그러니까 증권사 이 유동성 공급자 쪽에 기인한다라는 점에서 수급에 나타나고 있는 현재 어떤 러브콜의 추세화 가능성은 조금은 좀 미약할 수 있다라는 점도 마음 한켠에는 좀 챙겨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본다라면은 한 6월 중순까지는 순항은 이어지지만 이후부터는 일정 부분 좀 소화매물 어떤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도 일단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단에서의 어떤
주목할 점은 그런 것 같습니다. 경기민감 수출 대형주 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비중 확대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좀 보고 있고, 아무래도 내수 경기도 최악의 국면에서 빠르게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수주들 계속해서 펀더멘탈 기반 옥석 가리기 작업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제이노믹스 신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 부각되면서 이 거버넌스 관련된 부분들, 지주사라든지 배당이라든지 우선주 관련된 투자에 대한 역시도 어떤 지금 장세를 이겨낼 수 있는 긍정적인 유효한 투자 대안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나금융투자 채권 담당하는 이미선입니다. 지난주 국내외 채권 금리가 계속 보합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10년 금리는 1bp 올랐고요. 3년 금리는 전주 대비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맨체스터 폭발 사고도 있었고 5월 연준 의사로, 그리고 다소 매파적이었던 금통위 등이 있었지만 박스권이 계속적으로 이어졌고요. 6월에 일단 연준의 금리 인상은 지금 채권 시장에서는 선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채권 시장에서의 금리가 계속 박스권이 유지되는 이유는 6월 이후에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확신이 상당히 약해진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준금리 대비해서 국고 3년이나 10년 금리가 스프레드가 충분히 확대된 점 등으로 인해서 지금 금리는 크게 오르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5월 금통위에서는 1.25%로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동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수정 경제 전망에서 현재 한국은행이 2.6%로 제시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할 가능성을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성장률보다 지금 제시된 성장률보다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발표될 4월 산업생산과 그다음 6월 첫째 주에 발표될 미국 고용지표 등에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6월 FOMC 전까지는 어떤 뚜렷한 이벤트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채권시장 금리도 박스권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FOMC 이후에 어떤 방향을 잡는 그런 방향이 잡힐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기존의 박스권이 유지되는 그런 보합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5월과 6월을 넘나드는 시기입니다. 저희가 준비드렸던 경제, 시황, 채권 전략 유념하시면서 한 주간 유익한 투자 전략을 펼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